새로운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학습을 해가는 그러한 시대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가 되고 싶은지라는 what to be를 묻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가는 열린 미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 유인되어져서 갇혀 있을 때의 세계는 가능한 하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을 때에는 어떤 교육 내용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본대로 익혀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이 만들어가야 될, 맞이해야 될 미래는 이제 교실에 갇힌 세계가 아니라 교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미래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실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 바깥에서 이 세상과 맞이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역량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스킬, 기능과 거기에 따른 태도가 융혼합되어진 형태로 어떤 문제, 닥치는 난관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소년 활동 분야가 우리 교육계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라는 이야기가 70년대 이후부터 쭉 지속이 되어져 왔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는 대단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활동 분야,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는 1995년도에 했던 531 교육개혁에 기반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왜냐하면 성장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어른들이 협의를 해서 봉사활동,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합숙 또는 숙박을 하면서 어떠한 단체의 활동을 하는 것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여를 했고, 그러한 틀 속에서 우리 청소년 활동 분야가 지탱을 해왔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적합한 미래의 청소년 활동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교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단순하게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공간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청소년 활동,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 청소년 활동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미래 청소년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는 자기의 행위 주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이 우리 청소년 분야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활동이 우리 청소년 활동 분야에 천착해가고 안착하는 데는 저는 다양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낮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 과제를 설정을 해가고, 또는 높은 단계에서는 그 과제, 이 세상에서 해결해 가야 될 과제가 뭔지,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함께 공존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가장 급한지, 이러한 과제들을 한꺼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찾아내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공유해가는, 결과물의 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들을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 어떠한 역량들이 누적되어져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로젝트 기반 활동, 학습 활동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되어지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스스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뭐고 내가 급격하게 성장되어지는 문제가 뭔지를 개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스스로의 판단을 키워갈 수 있는 아마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도 그 플랫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남겨놓는 흔적들을 우리는 디지털 흔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개별 맞춤식의 어떤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을 우리 현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활동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활동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이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많이 해왔던 그런 활동의 또 다른 하나의 종류 또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의 활동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은 어떤 활동의 한 유형이 아니라 저는 우리 청소년 활동, 청소년 사업 분야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행위 주체성이 전제되어져 있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프로젝트 기반 활동, 학습 활동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새로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과거의 교육 내용 또는 학습의 내용과 결합되어진 아이들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나 사회적 문제와 결합되어지는 청소년들로 새로운 교육의 세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 활동은 하나의 활동 유형이 아니라 방법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이라는 본질 또는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기존의 근대사회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청소년 사업 또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상당히 가치가 유사하고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국이 19세기를 맞이해서 청소년 사업 분야, 유스 서비스, 유스 워크를 새로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바로 청소년 주도성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스 레드 어프로치를 해가는 것이다. 그때 청소년 주도는 청소년에게 가능한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 활동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반 활동이 이게 뭐 별게 아니래?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네 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만약에 들어지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청소년 사업의 본질이 청소년 유스레드라는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개되어져 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프로젝트 기반 활동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을 지나치게 매몰되어져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이 가지고 있는 유스레드 청소년 주도성을 뛰어넘는 행위 주체성이라는 청소년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가고 행동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레드의 가장 고단위의 고수준에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방법 노릇으로의 청소년 사업을, 청소년 활동을 훨씬 더 미래사회에 근접하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의 가치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연마해가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청소년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그러한 활동의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머물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프로젝트 활동은 우리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 다양하게 제공되어지는 활동들을 스스로 도달해야 될 목표를 만들게 하고 과제를 만들게 하고 그 과정들을 함께 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청소년 센터들은 동아리 활동도 또는 클럽 활동도 프로젝트 클럽 활동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미래 청소년 활동을 열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고수준의 프로젝트 기반 활동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기반 활동, 우리 지도자들이 프로젝트 기반 활동에 익숙해지고 생활화되어진다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우리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문제, 사회적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가고 사회에 참여해가는 길을 열어가는 그런 활동이 프로젝트 학습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 청소년 활동을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활동 문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하나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여러 사회 분야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지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활동 또는 청소년 사업에 던져준 충격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우리 청소년 사업이 근대사회와 함께 청소년이라는 존재와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또는 교육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으로 또는 법적 뒷받침을 받는 하나의 사회적 영역으로 등장을 했을 때에 그 가장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은 대면 위주의 청소년과의 관계를 맺어서 동료 또는 권한 부여와 같은 행위를 해온 것이 청소년 사업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청소년 사업은 경제가 침체되어지거나 또는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계를 비롯해서 서구 사회나 우리 사회나 청소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에는 동감을 하지만 정부에서 사회적 투자 또는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다소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저성장 경제 침체로부터 사회적으로 어떤 청소년 사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라는 질문을 채 대답도 하기 전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대면 활동 또는 대면 사업으로서는 이제 되지 않는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비대면 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사업의 본질과 근간을 흔드는 충격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엄청난 질문과 숙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를 비롯한 사회사업,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의 교육,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존재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훅 앞당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는 서구 사회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까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사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원 교육,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과 후에 청소년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보완하는 학습의 영역 또는 사교육의 영역이 덜 발달되어져 있거나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서구 사회의 청소년 사업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영역이 하고 있는 방과 후의 학습 지원 활동들을 하면은 그것 자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하나의 청소년 사업의 영역으로 지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과 후의 학습 활동을 보완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충분히 혼합되어진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교육 영역이라는 것이 방과 후 시간에 우리 아이들 시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소년 사업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과제인 동시에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사회의 청소년 사업이 지향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청소년 사업과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청소년 사업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 효과성에 대한 책무성, 저는 그걸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 주로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교실에 갇혀져 있는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청소년 사업의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더라도 사회는 아마 용인을 해줬을 겁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교실 바깥으로 해방되어져서 나오고, 이러한 미래 사회 속에서는 우리 청소년 사업이 과연 그 서비스의 책무성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 사업은 주로 학습 교육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체험 중심의 활동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청소년 사업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공부에 지장을 받거나 학습 활동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또는 4차 산업혁명이 훨씬 앞당겨지는 미래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 청소년 사업은 원래 청소년 사업의 본질과 가치였던 학습 활동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라는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스스로 체험하면서 학습을 해가는 그러한 체험과 참여와 학습이 넘나들고 경기가 무너지는 새로운 청소년 사업의 영역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 사업은 따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개인적, 교육적 발달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청소년 사업 영역 속에서 가고,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우리 사회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사교육 영역을 청소년 사업을 통해서 뭔가 새로이 길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여야 된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을 훨씬 앞당겨 놓은 포스트 코로나19가 청소년 사업 분야에 던지는 숙제이자 저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사업의 미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